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소설로서 조선시대의 한글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로 잘 알고 있지요.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예부터 전해지던 설화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춘향전의 근원이 되었던 설화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춘향전의 근원 설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연려설화와 암행어사설화 그리고 신원설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신원설화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원통한 고통을 겪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다룬 설화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원설화 중 하나인 박색고개의 전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춘향이는 완벽남 이몽룡도 야욕덩어리 변학도마저도 반하게 만드는 절세미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설화에서는 원래가 미인이 아니고 천하의 박색이었습니다. 눈은 볼성사납게 쭉 찢어지고 코는 돼지코를 닮아 하늘을 바라보며 입 또한 보기 흉할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춘향이가 하루는 광안루 앞 요천강에서 빨래를 하다가 우연히 그 고을 사또의 아들 이도령을 보고 그만 그 잘난 풍채에 반하여 상사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그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이런 춘향을 보고 춘향의 어머니인 월매는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은 방자에게 돈을 주고 이도령을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집안의 노비인 어여쁘고 영리한 향단을 아름답게 화장을 시켜 춘향이라고 하고 광안루 근처에서 그네를 뛰게 하여 이도령을 유인한 것입니다. 이도령이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월매는 독한 술로 조한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향단이는 이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고 이도령은 그런 향단에게 푹 빠져 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습니다. 이도령이 거의 사물을 봉간하기 어려울 만큼 취하자 향단은 이부자리를 깔았고 이도령이 누운 옆자리에 춘향이 몰래 들어와 누웠지요. 그렇게 춘향과 하룻밤을 지낸 이도령은 다음날 아침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니시오? 춘향의 얼굴을 본 이도령은 한달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춘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을 못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가슴 아파하던 춘향은 마침내 강안루에서 도령이 준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았고 이를 가엾게 여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임실고개에 묻어주고 박색고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훗날 백석고개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인가부터 박색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구슬픈 곡성은 항시 춘향의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지요. 그 고을에 새로 사또가 오게 되면 그 고개를 넘다가 타고 오는 말발굽이 땅에 붙고 춘향의 귀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냥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한양까지 퍼지자 이도령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혹여 춘향이가. 이도령은 춘향이가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 됐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춘향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자신의 탓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했습니다. 이도령의 일행이 박색제에 당도하니 역시 전과 같이 말발굽이 땅에 붙어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은 생각한 바가 있어 말에서 내려 춘향의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춘향은 천하 미인이요. 연려 춘향의 남편 이몽룡이 남원 부사를 하여 오는 중이니 춘향의 영혼이 있거든 앞으로 오너라. 이도령은 춘향의 무덤에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춘향을 애도하는 제문을 읽으며 춘향의 면복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말발굽이 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박색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